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엄마표 영어로 어느 정도 DVD나 그런 노출이 많이 되고 또 영어도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환경이 학원이나 그런 교육적인 인프라가 많이 있지 않은 곳에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어머니께서 보시기에는 회화 정도 같으면 되는데 얘가 뭐 문법을 정확히 안다든지 단어를 뭐 정확히 안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좀 관심도 있는 이런 학생의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영어 교육 20년 이상 해본 측면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어렸을 때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네이티브랑 햄버거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어를 하는 수준하고 결국 내신하고 아니면은 수능으로 가서의 그런 고등사고력을 할 수 있는 영어는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영어 교육의 목표가 뭔지를 좀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뭐 그냥 나는 내신이나 아니면 수능 뭐 만점을 받았는데 나와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해외여행 가서도 뭐 이렇게 하지 못하고 또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 칸 아카데미, 무크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라든지 그 전 세계에 있는 뭐 명문대 강의를 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애가 뭐 그런 부분 본인이 좀 뭔가 회화도 마음대로 하고 여행도 좀 다닐 수 있고 그다음 좋은 강의들은 유튜브에서 들으면서 자기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거에 난 관심이 있지, 문법을 알고 독해를 잘해서 수능이나 뭐 이런 수업 영어에서 고득점 받는 데는 관심이 없다, 이런 방향인지, 그렇다면 이제 엄마표 영어 그 이후에 회화 중심의 뭐 이런 방식으로 쭉 가면서 또 아이가 공부 그릇이 있는 아이면 입시적으로 적응을 하거든요. 적응을 하면서 점수를 내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우리 아이의 어떤 목표가 입시적인 어떤 성과를 내는 거다 라고 하면은 지금 길러줘야 될 게 영어에 대한 노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공부 그릇 그 자체, 아이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은 내가 이걸 왜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뭔가 제가 말하는 공부 그릇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그런 측면, 이게 공부 그릇이 되고 된 아이가 영어를 잘하느냐 아니면 영어를 잘한 애가 공부 그릇이 되느냐, 그것도 이렇게도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영어를 잘하면 수학하고 국어를 잘할까? 아니면 수학 국어를 잘하는 애가 영어를 잘할까? 근데 제가 20여 년간의 경험을 보면 수학 국어라고 하는 공부 그릇이 되는 애가 영어를 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랬을 때 입시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어만 잘하는데 수학 과학이 안 된다, 그러면 입시적으로도 좋은 데 가는 것은 힘들어요. 영어만 잘해서 회화하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뭐 유학을 가서 뭐 영어로만 해가지고 토플 시험을 해가지고 뭐 유학을 가서 거기서 무슨 과목을 전공해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영어로만 풀 수 있는 그런 진로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지, 한국 입시 체제나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주어진 여러 가지 기회들을 활용하는 데는 영어만 갖고는 사실은 되지 않는 측면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저는 좀 영어 교육의 목표가 뭔가 그걸 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서, 만약에 이게 좀 입시로 우리는 그래도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뭐 좋은 이 인프라가 있는 지역에 와서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또 학원을 보내고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의 어떤 독서력,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요즘 많이 권해드리는 책이 그 최승필 선생님의 공부머리 독서법 그 얘기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몰입 독서의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텍스트랑 자기랑 좀 교감을 하면서 고등사고력을 하고,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썼을까, 저자의 의도는 뭘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부분들에 좀 심화사고력이 되는, 그리고 그 부분을 좀 긴 텍스트를 이렇게 좀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몰입 능력이 되는 게 사실 좋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뭔가 그리고 회화나, 근데 지금 이제 잘 했던 엄마표 영어나 거부방이 없는 것들을 잘 살려주기 위해서 영어 학원에 가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재밌게 영어 배웠으니까 내가 제대로 배워줘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는 이때는 재밌었는데 이때는 그거 진짜 재미없다, 가서 단어 시험을 봐야 되고 뭐 하고, 또 선생님 뭐 문법을 쭉 어떻게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배울 때 문법을 체크당하고 어휘를 체크당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언어가 그렇거든요. 자꾸 될 수 있으면 실수를 하면서 계속 고쳐가고 쭉 흘러가게 내버려야 되거든요. 그걸 일일이 막 체크하고 막 그러면은, 아까 어머니께서 좀 경험하셨던, 난 이게 안 되나 보다, 이거 하면 또 틀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지금 자기 방어 기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더 나은 단계로 나갈 수도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성향이나 뭐 그렇게 돼서 뭐 방학을 이용해서 뭐 한두 달 한번 보내보거나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좀 판단을 해서 좀 성향에 맞게 해볼 수는 있는데 저는 어렸을 초등학교 때 너무 국영수 인지교육의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도움은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초등학교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몰입독서 경험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그 학원을 보낼 돈을 1년 정도 아껴가지고 엄마 아빠랑 해가지고 영어권 국가에 한번 여행을 가는 게 지금 저는 이번에 미국 동부 여행 갔다 오면서도 한 1,5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으면 다른 뭐 뉴욕 같은 데 너무 막 번잡하고 그래요. 워싱턴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워싱턴 내에서도 뭐 교통이나 그런 지하철 같은 것도 의외로 깨끗하고 좀 잘 돼 있고 박물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워싱턴 우리 한국전 참전 기념적이도 링컨 기념관도 있고 역사적인 유적지도 있고 의회도 있죠. 뭐 백악관도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그리고 과학기술, 항공우주바 헤이지센터라는 항공우주센터에는 디스커버리호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자연사 박물관, 그 다음에 항공우주박물관, 역사박물관 다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 아이가 초등 한 5, 6학년 정도 목표로 해서 내가 영어 뭐 열심히 해라. 우리는 지금 5학년 때 지금 미국 동부로 해서 뭐 많이 안 가고 뉴욕인데 거기까지 가는데 뉴욕까지 안 가면 좀 그러니까 워싱턴하고 뉴욕 그 두 군데 딱 보고 올 테니까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달 정도 거기 있다 오자. 그래서 맨날 비가 안 오면 그 바깥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다른 그런 유적지들을 하면 되고요. 비 오면 박물관에 들어가면 돼요. 미술관도 그렇고. 이건 방송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뉴욕의 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가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하고 스웨라의 그 전문법으로 그걸 보고 발자크상 미술책에서 발자크상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작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저는 이번에 고생도 굉장히 많았는데 모든 고생했던 게 저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을 직접 내가 봤다는 게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그러면 그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건데 저축을 하고 공부를 해. 네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오고 그러면 되게 그러잖아. 그러면 그 미국 동부 여행 갈 책도 주고 그럼 너 가서 뭐 보고 싶어?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그럼 그거에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유의미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이렇게도 해줄 수 있으니까 좀 이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